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워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XRP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등극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알트코인의 대장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ETF의 기대감이라든지 선물 ETF의 거래량 그리고 일본에서 이 국가 단위의 XRP 유틸리티를 따진다면 충분히 이번 사이클 안에 이 XRP라는 코인이 이더리움을 추격할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 있어도 그만큼 XRP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XRP가 한국인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어서 나는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만 놓고 봐서는 정말 글로벌적으로 전혀 딸리지 않은 상위권에 있는 건 맞지만 탑 1, 2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들은 기관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XRP를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략 3위권 정도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XRP가 김치 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 리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되어 있죠. 참 일본이라는 국가가 리플과도 정말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알트코인이 XRP로 등극되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끝나지는 않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4일을 하나의 디데이로서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꾸준히 수량을 축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달 정도가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로 벌금이 조금 내려왔고 그들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7월 14일 이 연준의 채택 전에는 법적 소송에 대한 완전한 마무리가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시간 텀 두고서 같이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한 70여일, 75일 정도 남았겠네요. 천천히 그들의 채택 일정, 그들이 새로운 표준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원천 기술 자체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프라망을 확장해 왔다라는 거 XRP 투자에 꼭 알아주셔야 되는 코어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9만 달러, 9만 4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좀 혼조세,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긍정적 신호가 많이 포착도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된다.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엔티티 기관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그 세력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무역 긴장 완화는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언제 끝날지 왔다 갔다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조만간 전화를 할 것이다. 트럼프 또한 협상에 대한 문이 열려있다. 아직까지 시진핑과 완전한 협상은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대폭 낮출 것이다. 또 최근에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통관 과정에서 관세 매겨지지 않고 있다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긴장 완화에 대한 시기의 저울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그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 그들이 관세 전쟁 해소하고 싶을 때 올리겠죠.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크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미국 주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네요. 이 애리조나주에서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드디어 최초로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고요. 이제는 마지막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다라는 거. 사실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미 그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넘버원이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홀딩스와 유착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아들들을 통해 헛 에잇과 함께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 업체까지 설립하고 있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힌트는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주지사 서명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 애리조나주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매년 공적 자금의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개인, 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국가 단위에서 결국엔 IMF의 통화 바스켓 안에도 비트코인이 편입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10억, 50억, 100억까지도 저는 그렇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간 끌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암호화폐, 이 디지털 생태계가 더욱더 꽃을 피울 것이다. 이 부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 시장 점유율 여전히 꽤 높네요. 66%로서 스테이블코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 봤을 때 66%보다는 조금 내려온 수치 한 63% 정도 보이고 있고요. 서클 USDC와 함께 놓고 보게 되면은 약 90% 정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 2,300억 달러가 넘어갔고요. 역시나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이더리움 55%, 그리고 중국의 또 대표적인 레이어 1이죠. 트론, 또 여기는 USDT가 올라가져 있는데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무시할 수 없는 마켓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자 카드가 또 슬슬 움직이네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USDG죠.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안에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마스터카드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기사죠.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확대로서 기업 대상으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 USDC와 같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액트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 또한 결제 처리 업체 누베이 역시 캐나다 기반이죠. 코인 발행업체 서클과 팍소스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USDG 달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비자 카드 역시 팍소스와 협업하면서 USDG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있죠. USDG 같은 경우 USDC와 USDT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총 집합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에는 팍소스, 로빈후드, 앵커리지 디지털, 최근에 블랙록과 손잡았죠. 홍콩의 블리시, 코인데스크 인수했고요. 최근에 언급드렸던 갤럭시 디지털,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거 말씀드렸고, 미국의 2등 거래소 크라켄이라든지 결제 제공업체 캐나다의 누베이까지 그들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있다라는 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USDC, USDG, 리플의 RLUSD 이런 재문 투명성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올라갈 것이고요. 테더의 점유율 아직까지는 60%가 넘지만 그들의 지급 준비율에 대한 구성 요소를 봤을 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재구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추가 발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시티그룹 역시나 2030년을 바라보면서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전망치를 내고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법안 통과 이후 트럼프의 서명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알트코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의 신호탄 역할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크로 이슈 초반에 언급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러우 전쟁의 완전한 해소, 이런 소스 또한 충분히 그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 명분거리로 활용할 수 있겠죠?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달러에 대한 단물 빼기 과정, 화폐에 대한 격변기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시장, 결국에는 CBDC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 친구가 있다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CBDC,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경로
어떤 기찻길, 어떤 메인넷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그들이 XRP 레저 기반의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 리플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 친구를 유틸리티로 활용하게끔 설계해 놨는지, 왜 ISO 2002에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 기구죠.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 관리 그룹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지 인과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폴 애킨스 SEC의 차기 위원장이죠. 그리고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죠. 그는 스위프트의 공식 연례 행사죠. 사이보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 폴 애킨스와 크리스 라슨이 만나서 블록체인 혁신의 미래, 기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리플과 SEC의 소송, 결국에는 그들이 만든 하나의 덫, 방어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14일 연준 채택 전에는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국가 단위로 채택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깨어날 때는 어쩌면 많이 늦었을 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무시해야 되냐,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온전한 디지털 금으로서 많은 기관, 개인, 국가 단위의 채택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것은 테일 크리먼 CEO가 말했던,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임원이 말했던 XRP가 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비트코인은 화폐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나온 것은 맞지만 명확한 한계점이 있죠. 그 금융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ISO 2002를 준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정하는 이런 재단들, 이런 코인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엔 월가에서도 리플렛,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메시징 표준과 유동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스위프트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스위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들이 히든로드를 인수한 것 역시 단순한 인수가 아닌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XRP 레저로 가치의 인터넷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 있으니까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다루면서 펀더멘탈 확장해 나가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